네, 이제 2023년 올해 1월부터 챗 GPT라는 이 대화형 생성형 AI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고 실제로 엄청나게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성 AI다 보니까 창의적이잖아요. 해킹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어납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은 예. 보통 그러한 기술들이 각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먼저 연구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다 보니 이것을 이용해서 해킹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우선적으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러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오픈 AI사, 즉 챗 GPT의 개발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차단해 줄 것을 오히려 요청을 하는 거죠. 예. 실제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방법 또는 해킹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챗GPT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이 생긴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으나 그것이 훨씬 더 좀 유의미해지거나 훨씬 더 쉬워져서 네. 공격에 취약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우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개발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빨라졌다. 내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보고 공부를 하고 또는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답이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다시 답을 요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 네. 만드는 것도 일종의 이제 코딩이기 때문에 챗 GPT 같은 거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악성 코드를 잘 짜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무기가 생긴 거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챗 GPT 같은 이제 AI의 등장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 공격이 좀 늘었다. 이런 보고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활용할 수는 있다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예. 실제 악성 코드를 제작한 사람들이 나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하진 않기 않겠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현재 나와 있는 악성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짠 코드와 기계가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든 코드가 좀 눈으로 보기에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한 거니까요. 예. 결국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보고 그것을 학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최적화한 코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코드를 놓고 과연 이것이 사람이 짠 건지 짜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 그 챗GPT 관련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뭐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AI가 쓴 글이다 아니다를 분별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도 네. 들었어요. 이게 네. 조금 어떤 그런 좀 추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면 그렇겠죠. AI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단정한다든지. 학습에 들어갔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네. 그러한 특징들이 좀 발현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챗GPT가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냥 그런 말투,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썼을 수도 있거든요. 100% 알 수는 없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사람과 이제 기계의 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그걸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누가 왜 만드는 건가요? 우선 악성 코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본인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기 기술을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나한테 별로 득이 되지 않거든요. 해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많은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킹 그룹들이 있는데요. 네. 대략 한 200여 개의 해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충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북한 해킹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실제 외화벌이로 악성 코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해킹을 통해서 돈 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 과정들이 확인이 된 거가 네, 있군요. 네, 북한 맞습니다. 쪽에는. 네. 실제로 어.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한 해킹에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북한의 해커 그룹이다 이런 맞습니다. 뉴스도 네. 읽은 적이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네. 이제 악성 코드 나왔으니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한 공격들의 방법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실제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술력 과시를 위해서 뭔가 화면에 뭔가 잔뜩 표현해 주기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C는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끔 하는 요란하게 겁니다. 막 만들고. 뭐가 막 뜬다거나.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왜 일요일 날 너는 PC를 켜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니? 나가서 놀아라. 조롱하는 정말, 거예요, 조롱. 네. 계속 일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나가서 놀 거냐? 예스 노를 누르게끔 하는 거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만일 예스라고 눌러서 나는 일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를 딱 포맷해 버리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일을 한다는데 세상에. 포맷해버리는. 네.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뭔가 팍 떠서 뭔가를 표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몰래 뭔가 데이터들을 은밀하게. 유출한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 있는 문서들을 암호화한다든지 해서 그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이제 비로소 돈 내세요라고 하는 화면이 딱 뜨는 그런 형태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암호를 풀고 싶으면 얼마를 뭐 전송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이 네. 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큰 기업들도 많이 당하고 네,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생성 AI를 통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점점 고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생성 AI를 통한 악성 코드 보완이 실제로 가능은 한가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 제작에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으니 반대로 이것을 막는 보안에도 챗GPT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백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예. 네, 요소 기술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조립을 해낸다라면은 보안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회사에서 챗GPT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도 하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챗GPT 이전 버전이었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네. 그 버전을 이용해서 실제 저희 회사에 초급 개발자로 왔던 친구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생성 AI를 붙여가지고 결국 코딩을 했더니 훨씬 더 빠르게 중급자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대응은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생성 AI 때문에 생긴 위협들이 악성 코드가 이제 대부분인가요?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피싱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네이버의 로그인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로그인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챗GPT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런 화면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또는 은행 사이트와 동일한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이트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사용자는 쉽게 속을 수가 있겠죠. 네, 피싱 범죄 네, 많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도 지금 현재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꼭 악성 코드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싱에 당할까봐 상당히 무서워지는데 굉장히 만연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생성 AI가 이제 결국에는 보안 코드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른바 백신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신 이런 것처럼. 얘기가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게끔 이제 지금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창과 방패가 계속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겠네요. 지금 이제 챗GPT의 버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챗GPT 3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조만간 곧 4 버전에 해당하는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훨씬 지금 현재에 알고 있는 우리 챗GPT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성 AI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훨씬 더 정교한 어떤 코드들을 생성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서버 같은 데서 데이터를 긁어다가 이걸 표출해 주는 거잖아요. 보기 좋게. 네. 그러면은 거기 어딘가에는 악성 코드도 긁어 오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을 먼저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긁어들여서 학습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또는 말씀하신 대로 악성 코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무분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코드가 있었는지들을 먼저 차단을 하는 그러한 어떤 선별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사가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좀 준수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윤리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해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오픈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한 과정, 즉 오픈하기 전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약간 그러한 인공지능 채팅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연인들의 어떤 대화들을 학습해서 실제 네. 마치 연인인 것처럼 제가 말을 걸면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약간 답변을 해주는 플러팅하는 거죠. 듯이 얘기를 하고 네, 그랬죠. 그렇게 해주는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친한테 여친인 것처럼 생성되어 있는 그 AI에다가 너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주소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함으로써 실제 거기가 실제 대화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보들이 실제 존재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챗GPT한테다가 물어봤더니 뭐 챗GPT 개발한 개발자의 신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랬다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차단의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챗 GPT라든지 뭐 MS의 뭐 빙 같은 경우에는 물어본다 그래서 그게 다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 완벽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긁어서 학습을 했을 거고 그 정보들이 모두 다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키 백과사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른 답들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수정이 많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막 가져가서 결국 학습한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럴듯한 답을 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상당히 같습니다. 궁금했던 게 챗GPT는 항상 대답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소설을 써서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럴싸하게. 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 챗GPT를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는 경우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든 쥐어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을 요청했을 때 없을 때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누리랩 최원혁 대표를 알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모릅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그것을 다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면 내뱉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다시 사람한테 혹시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다음 답을 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갖고 뭐 뭘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안 쪽으로 앞에는 이제 악성 코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막아내는 방법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백신 생각하면 뭐 안랩에 뭐 그렇죠. V3도 있고 물약, 알약 뭐 알약, 이런. 뭐 많은 약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백신이 작동하는 구조를 좀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가 먼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고 이것을 분석한 분석 전문가들이 이것이 왜 악성인지를 먼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악성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시그너처라고 하는 값들을 추출을 하는데요. 네. 즉 모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파일 내에서 유일하게 이 파일에만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DNA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백신에다가 삽입을 해 둡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사용자들이 이제 업데이트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DNA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검사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파일에서 그러한 DNA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이 발견된다라면은 악성 코드. 그렇지 않다라면은 정상.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 주신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고 뚫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용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최신 백신 업데이트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어떠한 공격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보안 업체에서 확인된 어떠한 백신 업데이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차단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Y2K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갖고 9시 뉴스에서 이제 네. 백신을 업데이트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뚫릴 대대적으로.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AI 생성 AI 이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보안은 좀 다른가요, 형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생성 AI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아직 내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AI를 이용한 보안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 부분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악성 코드들은 뭐 워낙 많았거든요. 실제 하루에 또 40만 개에서 100만 개가 발견된다라고 알려져 하루에요? 있습니다. 하루에. 그 진화도 엄청 빠른 건 거죠. 네. 하루에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악성 코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들은 모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특징들을 추출해서 학습을 시키고 앞으로 나올 유사한 어떤 악성 코드들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예전에 네. 그 범죄자들을 미리 네, 예견하고 네. 프리크라인.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과거 사례에서 오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성 AI 얘기했다가 만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요. 물론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또 정답이기도 하고요. AI를 이용한 보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 과거 사례는 충분히 이제 있으니 우리가 이거와 유사한 것들은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악성 코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차단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반 보안 솔루션이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이 있는 건데 이 AI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이 특히 잘 먹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보통 악성 코드 파트들은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미래, 그러니까 뭐 10년 뒤에 나올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악성 코드에서 내일 나올 악성 코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되지만 너무 먼 미래는 불가능하다. 진화의 추이 정도는 알 수 네, 있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백신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컨설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코드나 해킹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AI로 좀 추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좀 악랄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 랜섬웨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악성 코드들은 과거에는 그냥 단순 감염만 되고 우리가 치료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랜섬웨어들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거의 모든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한 방에 그냥 얘를 먹통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실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공격을 당하면 복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일 말씀하시는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네. 사이트들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하루 매출이 그냥 사라지는 그쵸. 거죠. 그리고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I를 쓰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예방이 되거나 예측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는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뭔가 이런 뭐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성 AI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조금씩 예측하는 거는 어느 정도 AI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먼 미래 또는 또 수집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악성이다 아니다를 분류를 1차적으로 해주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결국 사람이 무언가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넣어줘야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보안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형 백신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으로 참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기술은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도구인 거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항상 중요한 네, 부분인 네.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악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분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오픈 AI도 그렇고 대표님 이제 누리랩도 그렇고 무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때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나 이것을 우리가 악성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닌가 네, 뭐 우리가 네. 해커도 뭐 화이트 해커 뭐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또 좋은 해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지점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칼을 주방에서 주부가 쓴다라면 요리용 도구가 되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 도구를 범죄자가 쓰면은 나쁜 용도로 흉기가 활용할 되는 수가 거죠. 있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도 네. 있거든요. 최근 비대면 시대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누구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예. 하지만 해커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해킹해서 내가 다시 외부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같은 보안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AI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똑같이 이거는 나쁘다라고 예를 들어서 규정이 내려져 버리면은 계속적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사례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나쁜 프로그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개입조차 필요 없이 상황과 문맥과 이런 것에 따라서 AI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직은 좀 시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백신이 판매가 되거나 제작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까?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거 사례들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약간의 추이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람이 24시간 참여를 해서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40만에서 100만 개의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사람이 다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업체들은 AI를 이용한 또는 뭐 자동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방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자동으로 뭔가 패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그래도 이제 사람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것이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왜 동작을 하지 않는지 또는 동작하기 위한 어떤 특정 조건들이 있는지를 사람이 좀 파악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겠죠. 네. 이제 생성 AI를 통한 이제 뭐랄까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한데 AI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군요. 이제 업계 얘기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워낙에 AI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 업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랄까 트렌드 확장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우선 AI를 이용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우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I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뭔가 다 막아줄 것 같은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느낌이 있죠. 알파고 같은 느낌이 네, 딱 네,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AI를 사용한다, 또는 AI를 사용해서 백신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AI로 활용한 그러한 형태의 백신을 만들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기술이 같이 포함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고객한테 또 잘 설명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AI가 악성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나는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AI가 이 프로그램이 악성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고객은 나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악성이에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AI가 그거를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악성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지 설명을 해주는 건 또 사람의 몫으로 넘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얘가 왜 악성이라고 얘가 규정을 내렸지를 어떻게 보면 또 파헤쳐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안 업계에서는 이런 AI보다는 XAI라고 하는 설명 가능한 AI라는 형식을 또 써서 실제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블랙박스 XAI. 안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좀 꺼내려는 그렇죠. 시도를 하시는 건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챗 GPT 때문에 이제 생성형, 대화형이 이제 대세가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서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AI가 나왔었고 이게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사라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안업계에서 주로 쓰는 인공지능은 어떤 종류입니까? 뭐 네, 우선 기본적으로 생성 AI는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는 도구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보안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 논문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또 검색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활용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명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되려 우리한테 독이 되는 어떤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사용할 때는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논문들이 이제 X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설명 가능한 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또 뭐 도입해서 학습시켜보고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객들한테 이것이 왜 악성이라고 탐지가 되었는지를 설명 가능한지를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아직은 좀 계속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도움은 받고 있지만. 네. 그 리크루팅은 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커들을 뭐 데려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한간에 네. 있었었고 네. 또 가장 공격을 잘하는 아이들이 네. 방어도 잘 할 테니 네. 뭐 그들을 정말로 이렇게 뒤에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네. 관리를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백신 업체들의 어떤 불문율이 있는데요. 네. 백신 업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컨퍼런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블랙캣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 블루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아시아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에이바라고 하는 또 그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의 불문율은 백신 업체가 만일 해커를 채용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업체는 백신 업체로 인정을 해주지 말자라는 오히려 그런 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뉴스 보면은 해커가 뭐 어디 대형 업체에 뭐 수석으로 네네. 입사했다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백신 업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의 해킹 이런 업체들 그런 네. 경우는 그래도 해킹을 할 줄 알아야 뭔가 막을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모의 해커의 업체들 이런 해킹 업체들은 그러한 해커 출신들 많이 또 채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백신 업체가 과거 이제 저희가 오래 전부터 백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자하고의 어떤 불신이라고 할까요? 신뢰 관계에서 네.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혹시 백신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적이 없었어. 도대체 뭘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오히려 너네들이 악성 코드를 만들고 너네들이 치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백신 업체에서는 아예 불문율로 그러한 해커 출신들은 가급적 뽑지 말자. 오히려 고객과의 신뢰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 업체에서 이제 해커 출신들은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안 솔루션 업체랑 백신 업체랑은 좀 다름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모의 해킹 업체들은 그래도 뭔가 이 사이트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단순 보안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해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달라요.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해킹의 어떤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또 학습을 한다라면은 해커들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해킹 공격들을 알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를 모의 해킹해보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 이렇게 방어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는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백신 업체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나오는 워낙 악성 코드들이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네. 그것 처리하기도 네. 오히려 악성 코드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은 말씀하신 그런 컨퍼런스에서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네. 공개하고 이것을 이제 뭐 취약점을 너희들이 한번 뚫어봐라 네. 라고 즉석에서 뚫은 모의 해킹도 하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뭔가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네. 좀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픈 AI 같은 경우도 좀 이러한 보안이나 어떤 백신 업체들과 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뭔가 오픈 AI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혹은 미처 이제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좀 위험들을 보완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S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운영 체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안 업체들을 다 모읍니다. 네. 모아서 며칠 동안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곧 공개할 거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용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백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컨퍼런스를 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런 대형 사이트들은 주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 AI와 같은 좀 대형 큰 업체들은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생성 AI를 주도해가는 그런 입장이다 네. 보니 당연히 그러한 뭐 실제 보안 전문가들의 어떤 컨설팅을 협업 받는다든지 같은 것들. 네.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픈 AI의 챗 GPT도 있지만 이제 MS의 빙이 그걸 또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보면은 사실 기본 백신이 탑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윈도우 디펜더라고 예,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생성 AI 같은 뭐 새로운 솔루션이 같이 탑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빙에서 이미 챗 GPT를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등장을 했고 조금 더 생성 AI가 좀 더 보안 쪽에 뭔가 활용이 되어질 거라고 판단하면은 윈도우 디펜더는 당연히 탑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윈도우 디펜더는 나온 지가 거의 최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백신들은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막 백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안랩도 그런 형태였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부분 과거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모았던 그런 형태들인데요. 윈도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백신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이용한 어떤 백신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AI가 탐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를 좀 대비하고 예방하려면 어떤 걸 좀 먼저 좀 해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윈도우즈의 어떤 최신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최대한 뭔가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을 막을 수가 있는 1차적인 관문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돌아다니는 웹사이트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안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 필요하겠고요. 최대한 정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품들도 어떤 해커가 실제 정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또 그런 업체들은 나름 또 보안을 신경 써서 또 보안을 막고 있으니까요. 우선 정품 사이트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지키신다라면은 악성 코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당연히 정품을 쓸 것이고 당연히 이제 보안 솔루션 좋은 업체들의 솔루션을 사용할 텐데 종종 이런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웹 서버라든지 어떤 중요한 대형 서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운영을 할 텐데요. 네. 그러한 서버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를 시스템 자체가 오동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데이트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해킹을 굳이 안 당했는데 굳이 지금 내가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위협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자들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약간 간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당장은 해킹을 안 당했고 내가 패스워드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운영 체제는 어느 시점에 되면은 취약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빨리 패치하는 것이 가장 좀 급하다,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의 서버 계열들이 2008년도에 만들어진 서버들을 2008 사용하고 년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네, 엄청 오래됐죠. 네. 네, 빨리 그런 것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AI 보안 솔루션은 그러면 그 기존 보안 솔루션은 계속해서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AI 보안 솔루션은 뭔가 실시간으로 학습을 계속함으로써 네. 알아서 뭐 거기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 없고 그런 이점들이 있나요?
우선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네.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AI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DNA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쵸. 결국 DNA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백신 업체 입장에서는 매일 40만 개에서 100만 개의 네. DNA를 추출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하드디스크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우리가 학습한 AI 어떤 모델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들을 먼저 운영을 하고 이제 필요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조금씩 패치해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업데이트는 그래도 꼬박꼬박 체크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겠고, 아직 AI 백신을 쓰기에는 일반적인 개인 시스템들은 우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스템 성능이 좋거든요. 네. 근데 아직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스템 사양이 좀 낮죠. 네. 그래서 이제 AI 백신을 돌리기에는 좀 시스템 사양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네. 이제 AI를 통한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이제 방어막도 좀 거세져야 될 것 같고요. 별 문제 없는 앞으로 AI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I와 백신과 관련해서 누리랩의 최원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